전래 왕조의 마지막 황제가 사망하고 동생들이 재위를 다투는 틈을 타 친위대 사령관이었던 리공우원이 궁정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요청으로 왕자에 올라 리 왕조가 성립하였습니다. 리 왕조는 묘호를 채택한 최초의 베트남 국가로 리공우원은 태조, 베트남 말로 타이또라 불립니다. 타이또는 즉위후 곧장 수도를 홍강 삼각주 중심부 다이라로 옮기고 이곳을 탕롱이라 불렀습니다. 이후에는 송나라 황제에게 특산품을 바치며 책봉을 원하였고 송 황제는 타이또를 교지군왕에 책봉하였습니다. 군왕이라 부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송 황제는 베트남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침략하여 무너뜨릴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타이또는 중국식 전통을 따라 죽기 전에 자신의 장자를 황태자로 책봉하였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중국식 계승이 낯선 문화였기 때문에 타이또 사망 후 계승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황태자는 우여곡절 끝에 타이똥, 즉 태종으로 즉위하였고 그 이후 왕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타이똥이 200년 넘는 장수왕조의 기틀을 확립한 왕입니다. 타이똥에 이어 즉위한 제3대 타인똥은 나라 이름을 다이꼬비엣에서 다이비엣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이비엣, 즉 대월은 말 그대로 크고 위대한 비엣 쪽의 나라라는 뜻인데 리 왕조 이후에는 15세기 호 왕조를 제외한 모든 왕조가 다이비엣을 베트남의 정식 국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타인똥은 공자를 모신 사당을 세우고 학교를 설립하여 유학을 장려하였으며 그 가르침으로 제4대 왕에 오른 연똥은 1075년 베트남 최초로 과거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똥은 6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기 때문에 송나라는 이를 침략의 기회로 삼아 리 왕조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아차린 리 왕조가 1075년 10만 군사로 송나라를 선제 공격하였는데 이렇게 송월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초록색이 리 왕조의 군대이고 빨간색이 송 왕조의 군대입니다. 전쟁은 리 왕조의 장수 리 뜨엉끼엣이 송나라를 선제 공격하자 북송이 이에 반격하며 수도 탕롱 근처까지 진군하였고 협상 끝에 1077년 다이비엣과 송은 조공 책봉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양국의 분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3에서 4년에 한 번씩 조공 사절이 파견되며 양국의 관계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직공도인데 직공도는 중국에 오는 외국 사신의 복장이나 생김새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오른쪽이 리 왕조의 사신으로 코끼리를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왼쪽은 요나라의 사신입니다. 안정적이던 양국의 관계는 1126년 송나라에서 정강의 변이 일어나면서 송의 황제가 금나라로 끌려가고 북송이 수도 변경을 벌이고 장강 이남의 임안으로 도망하여 남송이 성립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변화하였습니다. 남송의 신세는 언제나 금나라에 멸망당할지 모르는 처지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리 왕조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따라서 1174년 남송은 리 왕조를 군왕에서 안남 국왕으로 승격하여 책봉하였는데 이것은 드디어 송나라가 다이비엣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였다는 의미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이때 이후 18세기까지 베트남 왕조들은 대외적으로는 안남을 국호로 사용하였고 대내적으로는 다이비엣을 국호로 사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이 겉으로는 중국에 사대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이 중국과 대등한 국가로 포지션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비엣이 가장 많이 싸운 나라는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인접한 참파였습니다. 앙코르 왕국과는 찌영선 산맥으로 가로막혀 군대가 넘나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리 왕조가 계속되는 동안 참파와 리 왕조는 응해안 이남의 접경지를 두고 일진일퇴를 거듭하였는데 참파가 점차 남쪽으로 밀려났고 다이비엣이 조금씩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다만 리 왕조는 영역을 넓혀갔지만 호족들의 바로를 억누를 만큼 강력한 제국은 아니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지방 정권은 언제든지 중앙정부의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란을 진압하면서 세력을 키운 외척 전투도가 실권을 장악하고 양위받아 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1225년 전 왕조를 세웠습니다. 1258년 남송을 정벌하고 있던 쿠빌라이는 뭉케칸의 지시로 전 왕조의 다이비엣에 출정하였지만 패퇴하였습니다.
이후 쿠빌라이는 대칸이 되었고 1279년 남송을 멸망시킨 후 1284년 제2차 침략을 단행하였는데 그 역시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1288년 제3차 침공이 개시되었는데 박단강 전투에서 몽골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이후 몽골은 베트남 침략을 멈추게 됩니다. 쩌낭주의 충신 쩌능다오는 제2차 침략에 이어 제3차 침략에서도 목책과 말뚝 등을 이용한 전술로 몽골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그들이 무적의 몽골 군대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쩌능다오를 중심으로 단단한 결속력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 그 단결의 원천은 왕과 종실의 근친혼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쩌낭주의 멸망 역시 혈연 공동체가 와해되는 사건이 제5대 민동 시기에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황태자 책봉을 둔 종실 간 다툼에서 왕의 장인인 쩡꾸옥전이 희생되었는데 그 결과 종실 간 단합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틈을 타 남쪽에서 참파가 공격해왔고 1371년 사상 처음으로 참파가 수도 탕롱을 점령하면서 쩐 왕조는 멸망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외척 렉구리가 참파의 침략을 극적으로 막아냈습니다. 따라서 렉구이리가 제13대 쩐 소제를 폐위하며 쩐 왕조를 멸망시키고 1400년 호 왕조를 성립시켰습니다. 제위에 오른 렉구이리는 국호를 다이비엣에서 다이응으로 바꾸고 자신의 성도 레에서 호로 바꿔 호꾸이리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어에서 응우는 순임금의 성을 뜻하고 호는 순임금의 후손인 호공을 뜻합니다. 순임금이 덕이 높아 성이 다름에도 요임금으로부터 천하를 물려받았다는 전설이 내려오는데 국호를 바꾼 이유는 자신도 순임금처럼 덕이 높아 왕권을 이어받은 것이라는 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중원에서는 명나라가 들어섰는데 명영락제는 호꾸이리의 역성혁명을 이유로 베트남으로 쳐들어와 호 왕조는 개국 7년 만에 멸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베트남은 독립 400여 년 만에 다시 중국의 지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명나라에 복속한 이후 이에 맞서 10년간이나 무장봉기를 계속하던 레러이가 1427년 명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레 왕조를 개창했습니다. 국호는 다시 예전처럼 다이비엣으로 돌아갔으며 수도는 동킨으로 정하였습니다. 즉위 이후 레러이는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책봉을 요청하였고 명은 3년 후에 마지못해 레러이를 안남의 국정을 맡은 임시 통치자라는 뜻으로 권서 안남 국사로 책봉하였습니다. 타이또 레러이와 그를 이은 타이똥 시기에 레 왕조는 국가를 중국적 문화와 질서를 기준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였습니다. 즉 중앙 권력은 이호, 예병, 형, 공의 6부를 통해 다스리고 지방 행정도 전국을 12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현을 두어 유교 관리를 파견함으로써 다스렸습니다. 유교적 소양을 가진 관리를 뽑기 위한 과거 제도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정기적인 과거는 베트남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인 국조형률을 만들어 유교윤리에 입각한 통치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군사적으로는 타이똥이 1470년 10만 대군으로 남쪽의 참파를 정벌함에 따라 비자야 북쪽이 다이비엣 영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서쪽의 란상 왕국도 침공하여 수도를 함락하고 조공을 받으며 레 왕조는 소제국으로서 위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레 왕조는 이후 제6대 히엔똥 시기까지 전성기를 유지하였는데 히엔똥 사망 후 23년간 7명이 즉위하는 대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민중봉기가 발생하여 수도 동킨을 위협했고 1527년 일시적으로 막당중이 북쪽에서 제위에 올라 막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레 왕조의 귀족 출신인 응우옌김 주도로 레 왕조 부흥 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응우옌김은 정권을 잡은 후 사위 찐끼엠과 그 후손들에게 실권을 넘겼고 그 이후로는 찐씨 중심의 레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응우옌 씨와 황제를 확보한 찐씨 간의 권력투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찐씨의 영역은 수도 동킨을 포함한 현 베트남 북부가 되었고 응우옌 씨의 영역은 현 베트남 중남부로 결정되었습니다. 게다가 17세기 전반은 후금이 명나라를 쳐들어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명이 베트남의 국내 정세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찐씨와 응우옌 씨의 내전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전 결과는 인구를 비롯해서 전쟁 물자 등 모든 전력이 우세했던 북부의 승리가 되어야 했지만 남쪽의 응우옌 씨는 적은 병력으로 똘똘 뭉쳐서 찐씨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대략 반세기 동안 총 7차례의 공방을 펼친 양가는 1672년을 끝으로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휴전한 이유는 중원에서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1662년 남명마저 멸망하며 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하하여 다이비엣을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휴전 후 찐씨 정권은 내 왕조의 수호자란 명분으로 다른 무인 가문들의 도전을 뿌리치며 250년간이나 장기 집권하였지만 역성혁명은 정권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응우엔 씨는 남부라는 개척 대상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점차 참파의 영역을 잠식해 나갔고 17세기 말이 되면 참파 왕을 책봉하며 사실상 참파를 정복하였습니다. 응우엔 씨가 남부로 진출한 가장 큰 이유는 메콩강 삼각주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응우엔 씨가 조직적으로 남부를 개발한 결과 응우엔 씨는 찐 씨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18세기 중반 응우엔 씨는 자신을 남조라 불렀는데 청나라는 남조를 내 왕조의 다이비엣과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면서 이들을 광남국이라 불렀습니다. 아울러 이들을 유럽에서는 코친차이나라고 불렀죠. 남조는 독자적인 국호나 연호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찐씨와의 차별을 위해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두지 않고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참족이나 크메르족도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불교는 유교보다 남부를 통치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이 남북의 세력으로 고착화되었고 그러자 자연스럽게 양측 모두 부정부패와 가렴주구가 심해지면서 백성들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중부 고원지대의 떠이선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떠이선 운동이라고 하는데 응우엔 반약, 응우엔 반르, 응우엔 반후의 삼형제가 일으킨 이 반란은 결국 응우엔 정권, 찐씨 정권은 물론 내왕조까지 모두 무너뜨리며 떠이선 왕조를 개창하기에 이릅니다. 떠이선 왕조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